돌려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내시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이슈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월부터 12월, 즉 지난 1년간의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시간인데요. 그럼 이 연말정산은 누가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직장인. 여러분들은 매달 급여를 받으십니다. 허나 그냥 받지 않죠. 항상 모여갈 때입니다. 바로 소득세.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었던 소득세와 연말정산 시 실제 납부할 세금을 비교를 합니다. 내가 낸 게 많다면 돌려받아야죠. 적게 냈다면 더 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돌려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13월의 보너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제라는 것인데요. 이 공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오늘은 먼저 소득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내 소득 자체에서 차감시켜주는, 즉 원래 없던 소득과 같이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시 자동적으로 적용되기에 중요한 공제 위주로 풀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중 첫 번째 아셔야 할 게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한 사람당 연 1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에 대해 각각 연간 150만 원으로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부산에 거주하시고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거주지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 그리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실 때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를? 1인당 150만 원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인적공제로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딸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나를 포함해서 총 60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 4천만 원이라면 인적공제를 통해 내 소득은 3,400만 원과 같아지는 것이죠. 이런 질문 또한 자주 받아보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도 소득이 있고 나도 소득이 있다. 자, 이런 경우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위와 같이 인적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전부 계산한 후에 금액이 높은 사람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이죠. 세율은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의 전액을 소득공제해줍니다. 요즘 내 집 마련을 위해 다수의 분들이 이 청약, 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나입하고 계실 텐데요.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로 전세 또는 집을 마련하신 분들 또한 상당수이실 텐데요. 역시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라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 구매 시에 이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이자의 10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제 하나가 남아있죠. 바로 카드 공제입니다. 가끔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난 많이 써서 연말정산 걱정이 없어. 자, 과연 그럴까요? 맞는 말인지 한번 지금부터 확인해 봅시다. 일단 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만이 해당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의 카드 사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즐겨 사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 신용카드가 포인트를 주니까 더 좋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사용금액의 30%를 공제해줍니다. 자, 신용카드는 15%를 공제해줍니다. 하지만
이 카드 공제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하나의 턱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 총소득의 25%를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즉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4천의 25%인 1천만 원을 넘겼을 때부터 비로소 사용한 금액을 공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1천만 원 이하로 카드 사용을 하신 분이라면 카드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소득 공제의 한도는 연간 300만 원까지입니다. 즉 4천만 원의 연봉자가 2천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라면 4천만 원의 25%인 1천만 원까지는 공제 혜택이 없고, 자 그것을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서만 30%를 공제받게 되는데, 자 이때 연간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을 꽉 채우는 것이죠. 자 물론 그 이상 쓰는 것은 혜택이 없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의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썼을 때와 체크카드로 썼을 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소득세율을 적용한 실제 절세 가능한 금액 추정치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신용카드로 연간 2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추가로 여러분들이 많이 쓴 만큼의 충분한 세금 혜택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차라리 지출을 줄이고 아끼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시 내 세전소득, 즉 연봉에서 소득공제라는 것을 하게 되죠. 이렇게 계산된 것을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라고도 부릅니다. 다음 시간은 돌려받는 연말정산을 위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이 소득공제보다 더 중요한 세액공제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3월의 보너스, CFP가 알려주는 재테크한 경제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